서문여고 1학년 신입생,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문여고 1학년 국어 내신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회 진행을 맡은 김영준 국어논술 전문학원 반포점 원장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해 이제 1학년이 되는 서문여고 1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서문여고 1학년 국어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프린트 자료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문여고 1학년 첫 시험은 무조건 1등급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 꿰야지 이게 이제 그 다음도 잘 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뭐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 등급 간 차이가 커지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은 정말로 그 실수를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험은 무조건 1등급 받는다라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첫 시험은 무조건 1등급. 요런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입시 제도에 대해서 바뀌는 2028학년도 대입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5등급제 내신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서문여고 내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영준 국어논술학원 반포점 원장 이광식입니다. 간단한 제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양력이 나와 있고 제가 이제 대치점에서 10년 넘게 고등부 수업을 하다가 2022년부터 반포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 나온 이제 현황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서문여고 2학년 1학기, 2학기 전부 다 전교 1등이 제가 가르친 몇 명 안 되는, 저는 수업을 이렇게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많아야 이제 한 20명대 후반, 뭐 10명대 후반에서 20명대 후반인데 2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인원 중에서 이렇게 전교 1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달라지는 대입제도 간단하게 내신 5등급제 요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달라지는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에서 가장 큰 변화가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선택 과목이 거의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거의 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공통 과목 위주로 수능이 이제 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거는 내버려두고 내신 5등급제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9등급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1학년 친구들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1등급은 4%입니다. 4%. 100명 중에 4명까지만 1등급입니다. 그래서 1등급 받는 게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열심히 한 것만으로는 1등급 딴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도와야지 가능한 게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1등급, 내신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정말로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선생이지만 수능 1등급하고 내신 1등급은 정말 다른 겁니다. 정말로 따기 힘든 게 내신 1등급인데 그게 이제 현재 앞으로 바뀌는 5등급제에서는 10명까지가 10등까지가 1등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늘이 도와야지 1등급이고 실력이 있는데도 운이 안 좋으면은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현행 9등급제인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노력만 한다면은 하늘이 돕든 안 돕든 운과 크게 상관없이 1등급 정도 10%이기 때문에 무난히 딸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한다면은. 지금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지금 보니까 9개 등급인데 여기는 5개 등급으로 바뀌면서 극간 차이가 커졌습니다. 극간 차이가 커져가지고 기존의 2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새로 1등급이 되는 거고 기존의
4등급 정도까지가 2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기존에 4등급까지가 40%거든요. 40명. 근데 이제 바뀌는 제도에서는 34명, 34%까지가 2등급이니까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제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1등급 따기가 쉬워졌으니까, 1등급 따기가 쉬워졌으니까 학습 부담. 야, 이제는 1등급 따기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 막 피 터지게 안 해도 되겠네. 이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경쟁이 이제 좀 완화가 된다. 이렇게들 예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결코 이게 경쟁이 완화가 된다거나 학습 부담이 떨어진다거나 절대 그렇게 된다고 안 봅니다. 단적으로 그전에는 1등급 따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 근데 이제는 어지간히 조금만 노력하면은 1등급 이렇게 가능권이 보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등급 따기가 쉬워졌는데 그럼 전보다 노력을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당연히 더 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거고 학습 부담 떨어질까요? 전혀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1등급 떨어졌어도 2등급 되면은 그래도 3등급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등급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 2등급이 24%나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넓어져 가지고 기존의 2등급하고 새로운 2등급은 진짜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현재 9등급제에서 2등급으로 좀 떨어졌어도 1등급으로 이제 만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2등급이 좀 있었어도 1등급을 받아가지고 만회를 할 수가 있었다면은, 바뀌는 제도하에서 만약에 2등급이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를 다 1등급 받는다 하더라도 이 2등급 한 번 받은 게 이게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이게 극단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한 번 실수를 한다고 해도 만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 미끄러지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게 학습 부담이 떨어지고 경쟁이 덜해질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뭐를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고 선택을 다 없애고 공통으로 돌리고 무슨 방법을 쓰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 학습 부담 경쟁 완화 안 됩니다. 이 대학교 서열이 그냥 서연고 의치한 약수부터 해가지고 서연고 서성한 쭉 한 줄로 서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어떤 방법을 쓰든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대신 이게 바뀌면서 저는 이제 요 얘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요거는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1등급을 못 받던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1등급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3등급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 친구들, 4등급 실력 애들이 2등급 돼가지고 그 위에 있는 3등급 친구들하고 같이 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간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부담이 덜해지겠네. 경쟁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겠네. 조금 마음이 놓인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내신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 지금 현재 1학년 친구들은, 예비 고1 친구들은. 자, 그래서 2028학년도 대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바뀌는 대입에서 2028학년도 우리 친구들이 갈 학년도가 2028학년도인데 일단 내신에 이제 그런 어떤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간이 넓어지면서 그래서 이제는 수시 모집에서 내신만으로는 변별이 안 되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걸 갖다가 더욱더 강화할 걸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신 수시에서도 수능의 그런 어떤 반영 비율이 더욱더 커진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는 반대로 또 내신을 갖다가 반영하는 대학교가 늘어난다. 요거는 바뀌는 제도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현재 점점점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가 맨 처음 22학년도부터 적용을 하면서 그 뒤로 고대가 바꾸고 연대가 이제 바꾸고 해가지고 작년에 더 많은 학교에서 이제 정시 모집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융합이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기존에는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이렇게 도식화, 양분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수시에서도 내신과 수능, 정시에서도 내신과 수능
다 반영되는 걸로 바뀌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이 학교들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좀 내신의 불리함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리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유리해질 것으로. 근데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부 자사고는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바뀌는 제도에서 다소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이제 서문여고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현 중3 친구들 가장 운 좋은 학년이 된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5등급제가 되면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기회가 생겼습니다. 2등급 친구들이 1등급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입제도가 바뀌면서 대입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재 1학년 친구들은 지금 현재 중3 친구들하고 함께 재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왜? 제도가 바뀌면서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재수생의 유입이 아무래도 좀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의대 정원 늘어났습니다. 의대 정원.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제 어디 될지 장담은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 의대로 빠지면서 상위권 친구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 자리가 비고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의대 쪽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가 그만큼 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던 서성한 친구들이 그 자리로 올라가고 그만큼 또 서성한이 비고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되면서 각자 자기가 갈 수 있는 기존의 대학교보다 좀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현재 중3 친구들은 참 다른 학년에 비해서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게 자기께 되는 거지. 그냥 기회가 넓어졌다, 운이 좋다라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대입의 핵심 요소는 지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어떻게 달라지든 대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과 수능입니다. 내신과 수능.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수능이 먼 이야기고 당장 눈앞에 닥친 거 내신입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내신. 이게 거의 뭐 첫 단추가 그 뒷부분까지 다 좌우한다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최대한의 성적을 거둬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되는가? 자,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수능 정규 내신 설명회 때, 수능 정규 설명회 할 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요거 간단하게 그냥 빈칸만 채워보겠습니다.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신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수능은 일단 시간이라는 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80번 동안에 45문제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푸는 거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이 신속성, 시간 안에 다 풀어내는 거 요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수능은 수능을 출제하는 그 평가원이라는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 요걸 갖다가 계속 풀어야 됩니다. 한번 풀었다고 답을 안다고 그 지문을 내가 마스터한 게 절대 아닌데 이 친구들은 한번 풀었던 문제는 그냥 다시는 안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지문의 평가원 기출 지문 내용은 바뀌지만 지문의 구조, 문제 유형 이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그런 반복되는 지문의 구조, 반복되는 문제 유형 이런 걸 익히기 위해서 봤던 문제도 계속 또 풀고 반복해서 마르고 닳도록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는 포기한다고 해도 성적이 안 좋아서 내신으로 주로 대학을 가는 수시는 포기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내신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시랑 내신이랑 같은 말 아니냐? 수시 포기하면은 내신 성적 포기하는 거지? 아닙니다. 수시로 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도 가기가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절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을 갖다가 포기하고 망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내신 시험이 이제는 수능 시험처럼 나오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곧 수능 공부가 되는 겁니다. 특히 3학년 올라가서 EBS로 내신을 보면은 그게 곧 수능 공부가 되는 거죠. 또 이제는 정시에서도
내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내신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역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학교 기출, 학교 선생님 수업, 요거를 무조건 잘 들어야 됩니다. 서문여고 학생들, 서문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정말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 맞죠?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앞자리 앉아가지고 최대한 수업에 집중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수업만 잘 들어도 누구나 80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80점으로는 등급을 받기가 어렵죠. 더 해야 됩니다. 학교의 기출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특히 학교 기출문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서문이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반복돼가지고 변형돼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도 크기의 그물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아직은 여기에 빈틈이 많습니다. 이제 많은 문제들, 기출문제, 그 다음에 무슨 수능 문제, 족보 문제 이런 것들 풀어가지고 요 틈을 갖다가 더욱더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걸리는 거죠. 빠져나가던 물고기들도 다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다. 외부 지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문여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신 수업만으로는 5%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 수업 통해서 80점, 그 다음에 다양한 기출문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 통해 가지고 플러스 15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점은 뭐다? 평소 수능 공부.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바뀌는 대입제도, 그 다음에 국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서문여고 내신에 특화된 그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서문여고 1학년 국어시험을 몇 년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어시험을 분석을 한 결과,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문학이 45%가 아니고 문학이 65%, 문법이 35%. 서문여고 1학년 시험에서는 독서, 비문학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문학하고 문법입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대부분 다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서문여고 학교 시험은 1학년 때 시험은 외부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이제 보기로 나오는 경우는 많죠. 그게 바로 이제 외부 지문입니다. 서문여고 외부 지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일명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조, 특히 시조를 갖다가 또 1학년 때 시험에서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문제 중에서 6문제가 배우지 않은 시조에서 이제 시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서문여고에서는. 그 다음에 서문여고는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모든 학년이 객관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객관식으로 바뀌니까 서술형 쓰는 거 그거 안 써도 되니까 부담이 좀 덜하다,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식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더 까다롭고 힘들어졌습니다. 풀기가. 왜? 이거를 갖다가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법은 서문여고는 특징이 1학년 때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거 올해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2학년 때 시험 범위에 문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은 문법은 1학년 때만 나오고 2학년 때는 문학하고 독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1학년 때는 문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을 제대로 못하고서는 서문여고 1학년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특히 기출문제. 요번에 이제 교과서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과서 출판사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근데 문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문법은 예전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이번 새롭게 바뀌는 2022년 교육 과정에도 다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문법 기출문제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특히 문법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국어시험 분석. 아까 드렸던 말씀 정리한 겁니다. 외부 작품 연계가 많다. 문법의 비중이 크다. 1학년 때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요거 고난도 문학. 요게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조금만 쉽게 하면은 100점이 수두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정말 까다롭게 냅니다. 까다롭게 낸다라는 게, 자, 이렇게 이제 객관식 선지가 있으면은 1번 읽어보니까 택도 아닙니다. 지우고. 2번도 아닙니다. 지우고. 3번 보니까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골랐다라고 하고서 뒤에 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해가지고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골랐는데 실제로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 맞아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게 분명히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즉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상대적으로 얘도 적절하지 않지만 얘도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서문여고 시험에 참 많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적절한 거고 2개 중에서 고르는 거. 요걸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3번까지만 읽고서 적절하지 않네 답 고르고 넘어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꼭 5개를 다 확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소거법을 써가지고 아니다 2개 남았으면 2를 비교해 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고르는 거. 이거 훈련 잘해야 됩니다. 1학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나온데 2학년 올라가면은 문학 과목, 독서 과목은 이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평균 점수가 70점대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요거 1학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학교 출제하신 선생님은 분명히 2개 중에 얘가 답이라는 그 뭔가 근거를 갖고 출제를 하셨겠죠. 근데 그런 의도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2개 중에서 더 적절하지 않은 거를 하나를 찾는 거.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수업 때 제가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문여고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서문여고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항상 단권화 용도로 쓸 수 있는 기본서를 한 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요거 교사용 교과서 내용입니다. 교사용 교과서 내용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가 서문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한 별도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 교재 내용도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단권화를 합니다. 단권화. 이 단권화라는 게 시험 범위가 많고 그 다음에 과목이 많고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단권화거든요. 한 권에다가 다 모아둬야 됩니다. 한 권에다가 학교 선생님 필기도 모으고 학원에서 배운 것도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문제 풀면서 틀렸던 내용도 여기에다가 오답 분석한 거 모으고 그렇게 한 곳으로 다 모아둬야지 나중에 시험 앞두고 효율적으로 이거를 반복해서 2번, 3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권화를 하기 위한 그런 기본서를 항상 만듭니다. 만들어서 학생들이 충분히 필기할 수 있는 공간도 옆에다가 두고 학교 선생님 수업 내용, 모든 내용 그런 것들을 다 모을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서 요걸 가지고 일단 진도를 나갑니다.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매주 한 권씩 풀게끔 과제집을 주는데 이 과제집은 5일 뒤로 가면은 이제 시험이 임박하면은 6일로 늘어납니다. 5일 동안에 또는 6일 동안에 나누어서 풀게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이제 한 20에서 30문제 정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숙제를 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몰아가지고 절대 하지 말고 매일 나누어서 조금씩 해라. 그리고 여기 과제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오늘 관동별곡 배웠다고 해서 이번 주 숙제는 전부 다 관동별곡. 이게 아닙니다. 그 전에 배웠던 미스터 방,
그 전에 배웠던 무슨 산수유 나무의 열매, 그 배운 것들이 다 누적이 돼가지고 숙제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적되는 그 시험 범위 숙제를 매일 조금씩 푸는 거, 그리고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숙제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숙제를 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그런 숙제인 거죠. 숙제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20분, 30분 보고 그 결과를 성적표로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나서는 이제 성적표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성적표에는 학생들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가운데 글자는 빵꾸를 뚫어줍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끔.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하위 50% 친구들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성적을 가려줍니다. 자, 이런 성적표를 매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하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선의의 경쟁,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 공개하고, 그다음에 숙제 검사도 여기 같이 공개를 하는데 여기는 없네요. 숙제 검사도 제가 하나하나 다 합니다. 직접 해가지고 오답 분석 안 한 친구들, 오답 분석이 정말로 중요한데 오답 분석 안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다 제가 일일이 불러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본서로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과제 나가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고, 그래서 과제를 안 했거나 테스트를 제대로 이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클리닉을 부릅니다.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매주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과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클리닉에 나올 횟수가 좀 적은 거죠. 자, 그렇게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개별적으로 보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이제 임박하게 되면은 이제 직전 보충을 하거나 혹은 시험이 이제 바로 다음에 있으면은 제가 최종 모의고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서문여고 내신 스타일에 맞춘 문항수도 거의 비슷하게, 문제 유형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2회 내지 3회 분량 시험 범위로만 문제를, 모의고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애들한테 풀게끔 합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올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실제로 만든 거죠. 1학기 기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1회인데 요때 이제 24번, 24번에 맞춤법 30항, 그다음 25번에 이제 맞춤법 19항에서 뭐 40항 이런 게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다음날 며칠 뒤 1학기 기말 시험에 30항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9항, 25항, 30항, 40항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요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최종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게 직전 정리하기 정말로 좋은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시험 전날 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최종 모의고사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공을 하는 게 기출문제집입니다. 서문여고 6년 동안에, 7년 동안에 그런 기출문제 모은 기출문제집. 이 기출문제집이 중요한 이유가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히 서문여고가 그렇습니다. 나왔던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아까 제가 최종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다음날 학교 시험에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무슨 뭐 점쟁이 빤스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마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문제들은, 제가 모의고사에 실었던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문여고 기출을 보면은 여기 2023년에 이거 30항 나왔었습니다. 2020년에 30항 나왔던 거죠. 그게 다시 또 2024년에 그대로 30항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마르고 닳도록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충분한 해설을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요거를 마지막에는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하고 이걸 꼭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수업 준비를 해서 그 결과, 이거 이제 작년 내신 성적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는 2023년, 2022년 그때도 이제 서문여고를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이런 걸 제가 집계를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별로 그 전에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하고 애들 성적 잘 나오면 되지. 이런 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뭐 홍보를 하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많이들 모르시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1등급이거든요. 이거 지금 5등급제가 아니고 9등급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명 중에 4명만 받을 수 있는 1등급. 정말로 하늘이 도와야지 받을 수 있는 1등급. 이 밑에 2등급은 더 많습니다. 이 1등급 받은 애들의 2배 정도가 이제 2등급이 나왔는데, 자, 여기 상문고 빼고는 다 제가 지도한 학교입니다. 세화여고, 서문여고, 동덕여고. 특히 서문여고가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1학년에서 국어 1등급, 2학년에서 1학기 때도 전교 1등이 저희 학생들한테서 나왔고, 2학기 때도 전교 1등이 역시 이제 어디였나? 여기 있네요.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학년도 1등급, 2등급이 참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서문여고는 1, 2, 3학년 모두가 다 작년에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직별을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안 했던 건데 생각을 안 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1등급 많습니다. 2등급도 많고요. 그리고 그 1등급을 받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후기를 받았습니다. 후기.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는 후기. 자, 이거 보니까 요거를 이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수업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등급이 1등급이 아니었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2학기 때는 드디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인데 작년 2학년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 1학기 때는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1학기 기말 중간에 이제 제 수업을 참여를 해가지고 1학기 때는 2등급이 나왔다가 2학기 때는 이제 열심히 해서 1등급, 전교 1등이 이제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중3 때부터 저희 학원에 계속 다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서문여고에서 1학년 국어 1학기, 2학기 모두 1등급, 2학년 1학기는 문학이고 2학기는 독서인데 그 두 개도 모두 1등급, 4개가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어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후기를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문학 전교 1등. 서문여고는 1학년 때는 국어 1, 국어 2를 갖다가 배우고, 2학년 올라가면은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1학기 때 문학 전교 1등, 2학기 때 독서 전교 1등, 다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 이제 후기, 이 친구 얘기는 그겁니다. 학원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막 여기 학생 수가 많으니까 나도 무작정 따라가서 이제 부하내동식으로 듣는다. 안 좋다라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한테 맞는 학원이 바로 우리 김영준 학원이었다는 거죠. 저희 김영준 학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입니다. 3학년. 올해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이제 1등급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후기를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단언컨대 서문여고는 정말로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예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올해도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게끔 제가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서문여고 내신 수업 시간표가 일단 이제 토요일 6시로 잡았습니다.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로 해가지고 토요일 6시고, 시간은 3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총 9번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 수업 8번, 시험 전날 보충 수업 1번 해서 3월 8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번 수업을 하고, 요 9번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내신을 오래 하는가? 중학교 때는 4주 또는 5주 4번, 5번 수업으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여기는 9번, 2배씩이나 늘어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학교 때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은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중학교 때 생각은 빨리 떨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급, 다시 말씀드리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100명 중에
4등이 아니라 100명 중에 이제 10등까지. 그래서 기회가 넓어졌으니까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4등급 받던 친구들, 그 친구들도 이제 2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잘 살려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고 수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워밍업 1, 2주 정도. 본격적인 이제 내신 진도, 마지막 직전 보충, 직전 보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끝났고요.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희 학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말씀 문의 주셔도 되고, 또 상담 원하시면은 언제든 요청하시면은 약속 잡아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